하이스쿨 학생들, 특히 11학년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하이스쿨 학생들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리고 학생들을 두고 계시면 부모님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함께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께서 저희 아이들은 공부 잘했으니까 제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저희 아들이 또 저희 딸이 집에 오면 지금도 저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희 아들 눈치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컨설턴트 입장이 아니라 부모로서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께서 도움이 되실 수는 없어요. 앞서서 이렇게 한 학부모도 있었다라는 얘기 정도로 들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를 찾아보니까 G세대, Z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는 내가 더 알아서 해, 큰소리 빵빵 치면서 화를 내고 문을 닫고 들어가지만,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혼자서 불안해합니다. A를 하고 있으면 B가 불안하고, 또 B를 하고 있으면 C가 불안해합니다. 좋아하는 탑 대학은 가고 싶은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도 있어야 되고, 시험 점수, 그리고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혼자서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부모님이 간섭하는 건 필요하죠. 그런 거를 보면은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중요한데 또 주고받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엄마로서 제 아이한테 어떤 것을 얘기해야 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 아이가 잘 받아들이는데,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화를 내게 하는 적이 많습니다. 또 제 직업이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입식으로 정보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학생들과 공유한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신다면 학생들과 관계가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을 서포트 하실 수 있을까요? 특히 시니어 학생들을 서포트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정말 경험에 기초한 얘기인데요. 학생의 속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많이 실패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성격이 참 많이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뭘 하고 있으면 제가 한 발짝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뭘 하고 있을 때 이걸 해야 하지 않니?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9월이나 10월 달이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에세이를 써야 된다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에세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궁금하십니다. 계속 묻고 싶어져요. 그런데 학생한테 조금 맡기셔야 됩니다. 학생의 속도에 조금 맞춰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학생이 무슨 얘기를 꺼낼 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가 무슨 얘기를 꺼냈을 때는 또 제가 바빠서 그 얘기에 답변을 못 해주는 경우가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꺼낼 때는 그 얘기에는 호기심을 가지시고 꼭 그 얘기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에세이에 관해서 어떤 걸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할 때는 꼭 진지하게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꼭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관되는 건데요.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시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대신하는 역할이 아니라 아이를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 점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전까지 이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간혹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지만 자주 나서게 되지요. 아이들이 답답할 때는. 특히 원서를 쓰게 되는 시즌이 된다면 아이들이 추천서를 받게 되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받았는지 자꾸자꾸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쓰게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제대로 썼는지도 학생 대신 나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 나서지 마시고 학생이 스스로 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은 학생들이 때때로 느리고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 둘을 키워보고 저희 아들 친구들을 보고 그리고 컨설턴트로서 몇 년을 일하면서 학생들을 보면요, 이 대학 입시 과정이 에세이를 쓰고 레주메를 만들고 타인인 선생님한테 가서 레코멘데이션을 받고 이런 과정을 자기 스스로 해가면서 학생들이 많이 큽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대학교에 가서 혼자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주도권을 자기 스스로 갖고 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제대로 잘 했을 때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스스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갖게 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답답하고 나서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혼자서 겪어나갔던 순간들이 지금 하나하나가 다 도움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원서를 준비하는 세부 과정들 하나하나 관리하시기보다는 학생한테 권한을 주고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가 잘 되어가는지를 보시는 것이 학생들과의 관계도 좋고 학생들의 발전에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가족 내가 아니라 가족 밖의 이야기인데요. 원서 쓸 때가 되면은 밖에서 많이 묻습니다. 친척들도 많이 묻고 동네에서 많이 묻습니다. 그 집 아이는 이번에 어디 쓰나요? SAT 점수는 나왔나요? 이런 거 많이 묻습니다. 딸 때도 그렇고 저희 아들 때도 그랬습니다. 굳이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 아이들도 궁금해 하시거나 물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아이 집 아이가 궁금하게 되면은 제 마음속에 다른 집 아이와 저희 아이와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집 아이는 이만큼 했다던데 우리 아이는 왜 아직 거기까지 못했을까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 보면 그게 또 저희 아이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아이는 그 학교를 쓴다던데 우리 아이는 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또 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가는 대학은 하나이고 또 다른 집 아이가 가는 학교는 저희 아이가 아닌데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아이가 쓴 대학을 가까운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이 안다면 학생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은 될 수 있으면 특히 시니어 때는 만들지 않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어느 학교를 썼니?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관심은 감사한데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다라던가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네 번째는 부모님들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아직까지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학교 이름만을 가지고 네임밸류만을 가지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이런 판단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리 디시전, 얼리 액션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요. 레귤레보다는 학교를 선택하는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럴 때는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네임밸류만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크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학교 명성이나 이름만이 아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GPA, 시험 점수, 액티비티, 발런티엄, 워크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해서 학생하고 이성적이고 진솔한 대화를 해보고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학부모님께서 학생한테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것, 학교가 네임밸류 있는 학교 말고도 여러 가지 학교가 있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시니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소위 카더라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저기서 대학은 이래, 저 대학은 저래, 여기 갔던 학생들이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저희 아이가 직접 갔던 캠프 관한 이야기도 실제 보낸 엄마로서 보는 것과 다른 이야기들이 온라인상에 적혀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학교 이야기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캠프랑 이 학교에 이런 면이 있었나? 라고 생각이 되는 면들도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라는 얘기도 가끔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이야기고 어떤 것이 허위 사실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사실 학생들이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어리고. 그런 경우에는 주위에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대학의 어드미션 페이지라던가 가고 싶은 과의 홈페이지를 가서 찾아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학교를 졸업하신 분 같은 경우도 연세가 좀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요새와는 조금 다른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에 관한 그런 면은 있지만 요새 최신의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최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요 근래에
졸업한 학생, 알럼나이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는 학부모님과 학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닿게 된다면 밖에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하이스쿨이 퍼블릭 스쿨이고 학생 수가 굉장히 많다면 학교의 카운셀러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교의 카운셀러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직접 찾아가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카운셀러랑 친해져서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코멘데이션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는 밖에서 에세이 코치나 또 카운셀러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7번째는 대학교의 어드미션 오피서, 입학 사정관, 입학 담당관에게 연락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제가 영상에서 demonstrated interest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020년 올해 입시 역시 demonstrated interest가 중요한 관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8번째는 최우선 순위가 뭔가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하이스쿨 때 할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그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저도 아이가 안 됐다는 마음도 들고 그런 면에서 저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꼭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한 부모님들은 다 그러시잖아요.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던 안 가던 간에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주실 거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너가 어떤 대학을 가던 간에 엄마 아빠는 너를 서포트 할 거고 너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또 거기에 서포트를 해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게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니어의 원서를 쓰고 이런 과정들이 많은 학생들한테는 거의 처음 걷는 큰 챌린지일지 모르겠는데 그때 부모님들께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은 학생들이 조금 더 기운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째는 제가 이런 얘기를 감히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저보다 더 아이를 잘 키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감히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투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학 지원 과정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또 학생과 함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웃으면서 즐겁게 하고 나면은 추억이 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는 학생이 9학년부터 12학년 그런데 길게 보면 사실 킨더부터 12학년 때까지의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레주메를 쓰면서 또 에세이를 쓰면서 내가 뭘 했지 학생이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한다면 부모님과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추억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10번째 얘기를 드리자면 학생은 12학년이 끝나면 대학으로 갑니다. 대학으로 가면은 1학년 때는 기숙사로 들어가죠. 사실 함께 사는 마지막 해가 됩니다. 대학을 가게 되면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잠깐 오는 것밖에 없어요. 바쁜 가을, 겨울 이렇게 보내면서 건강하고 즐겁게 힘든 시기를 부모님과 같이 보내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지낸 학생들은 대학교 가서도 잘 자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해를 스트레스 속에 쌓여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낼 수 있도록 바쁜 와중에 가끔은 주말에는 영화도 보면서 또 맛있는 것 함께 만들면서 식사도 하는 그런 시간도 짬짬이 내시면서 그렇게 보내는 시니어 이어 그리고 하이스쿨 이어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한번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이스쿨 학생들, 특히 시니어 학생들을 어떻게 부모님들께서 서포트 하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